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금값이 80만 원을 넘었다는데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이미 늦은 건가? 지금 사면 바보 되는 건가? 뉴스에서는 매일 금값 얘기가 쏟아지고 주변에서는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막상 결정을 하려면 손이 떨립니다. 내 돈,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니까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한문석 씨, 71살이신데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이 깜빡입니다. 시각은 새벽 2시. 아내가 깰까봐 불도 안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 시세를 검색합니다. 금 한 돈 80만 원. 어제 산 금이 오늘 77만 원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3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문석 씨는 어제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뉴스에서 금값이 계속 오른다고 했습니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400만 원 손해입니다. 문석 씨는 생각합니다. 더 떨어지면 어쩌지? 1,000만 원 날리면 어쩌지? 평생 모은 돈인데 손가락이 떨립니다. 지금 팔까? 아니면 기다릴까?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문석 씨는 지금 이 순간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문석 씨와 비슷한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요즘 뉴스 보셨죠? 금값이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만 원입니다. 놀라셨나요? 작년만 해도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마 작년에 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지금 사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닐까? 최고가에 사는 거 아닐까?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금을 사도 되는지, 얼마나 사야 하는지, 어떻게 사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71살 문석 씨처럼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쉽게 말 안 해주는,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금 투자 전략을 20년 금 투자 전문가가 사례와 함께 쉽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노후 자산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분의 사연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수남 씨, 69세입니다. 문석 씨와는 달리 새벽 2시에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수남 씨도 마찬가지로 금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문석 씨보다 훨씬 많은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수남 씨는 금값을 보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남 씨는 말합니다. 저는 금 투자한 지 3년 됐어요. 처음 1년은 저도 매일 금값을 보면서 가슴을 졸였어요. 오르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불안하고요. 그런데 2년째 되니까 깨달았어요. 제게 조언해 주신 전문가분도 금은 매일 볼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요. 5년, 10년 보고 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산 금은 5천만 원에서 7,500만 원이 됐어요. 2,500만 원 수익입니다. 근데 전 팔 생각이 없어요. 5년은 더 가지고 갈 거예요. 수남 씨는 매달 밤 편히 잡니다.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 용돈도 주고 금 투자하기 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같은 금 투자인데 문석 씨는 불면의 밤을, 수남 씨는 평온한 밤을 보냅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원칙입니다. 수남 씨는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문석 씨는 원칙을 모릅니다. 20년 동안 금 투자를 해온 투자 전문가는 그 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금 투자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지금 사도 돼요? 이 질문이에요. 그때마다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네, 사도 됩니다. 다만 방법이 있습니다. 금 투자 전문가 김석진 씨는 2005년부터 금 시장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명을 상담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봤고 실패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금으로 돈 번 사람들 딱 하나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은 뭔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인내심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죠. 전문가의 수첩과 노트북 파일에는 20년간 기록한 금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만 해도 금한 돈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비싸다고, 더 떨어질 거라고 말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때도 말했습니다. 이제 팔아야 한다고, 최고점이라고. 2011년 20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했습니다. 금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돈에 80만 원입니다. 2005년 5만 원에 산 사람, 지금 16배입니다. 2015년 13만 원에 산 사람, 지금 6배입니다. 심지어 2011년 최고가 20만 원에 산 사람도 지금 4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보입니다. 언제 샀든 기다린 사람은 결국 이겼다는 것인데요. 금 투자 전문가 김석진 씨는 20년 동안 본 금의 3가지 법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법칙, 금은 절대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식도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은행도 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먼 브라더스 망했습니다. 하지만 금은요, 20년간 단 한 번도 가치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최악일 때도 5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50대에서 70대 사이이시죠? 젊은이들처럼 위험한 투자하실 수 없습니다. 3년, 5년은 기다릴 수 있어도 15년, 20년은 힘드시죠? 금은 최악의 경우에도 여러분 자산을 지켜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법칙, 위기는 금의 친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금값이 2배 뛰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50% 올랐습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금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입니다. 중동에선 전쟁이 계속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 중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행동입니다. 작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1,000톤 넘는 금을 샀습니다. 5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2년 연속 금을 사들입니다. 러시아도 사고 인도도 삽니다. 이들이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0년, 20년 후를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말합니다. 내년 말 온스당 4,900달러. JP모건은 2030년 3,000달러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20년 시장을 봐온 전문가는 이들의 예측이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법칙. 금값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미국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사경 7천조 원입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을 더 찍습니다. 달러를 더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금을 사고, 러시아가 금을 사고, 인도가 금을 삽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금 투자 전문가 석진 씨도 실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 2000년이었습니다. 외환위기가 끝났습니다.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금값이 떨어지겠구나. 가지고 있던 금을 다 팔았습니다. 꽤 잘 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금값이 60% 올랐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세상은 내 예측대로 안 움직인다는 것을, 위기는 예고 없이 온다는 것을요. 두 번째 실패는 2012년이었습니다. 금값이 2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주변 모두가 말했습니다. 팔아라. 지금이 최고점이다. 하지만 저는 욕심이 났습니다. 30만 원까지 가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1년 만에 3천만 원이 2,100만 원이 됐습니다. 9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욕심은 독이라는 것을, 목표를 정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 실패는 2018년이었습니다. 금값이 횡보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금의 절반을 팔고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비트코인은 폭락했습니다. 반면 금은 코로나 때 올랐습니다. 1,0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만약 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1,250만 원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유행을 쫓지 말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을요. 석진 씨는 몇십 년을 공부해온 전문가도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패에서 배우는 것인데요. 실패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투자라는 것. 조급해하지 않으면 결국 이긴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금 투자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지금 사도 될까요? 일 텐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금을 사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 김석진 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지금 사도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도 쉽게 말 안 하는 실전 금 투자 전략 첫 번째, 한꺼번에 사지 마세요. 문석 씨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3천만 원을 한 번에 다 넣은 겁니다. 만약 문석 씨가 3천만 원을 나눠서 샀다면 어땠을까요? 500만 원씩 6개월에 걸쳐 샀다면 평균 매수 단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3천만 원으로 금을 사고 싶으십니다. 첫 달 1,000만 원을 삽니다. 금값이 80만 원이니까 12돈 반 정도 삽니다. 다음 달 금값이 9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을 삽니다. 이번엔 11돈을 삽니다. 그 다음 달 금값이 7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000만 원으로 14돈을 삽니다. 3달 동안 3천만 원을 투자해서 38돈을 샀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약 79만 원입니다.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평균이 맞춰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수남 씨도 이렇게 했습니다. 수남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금값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조금씩만 샀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잘 된 거더라고요. 평균 단가가 낮아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쉽게 말 안 하는 실전 금 투자 전략 두 번째,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만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금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투자할까요?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배당도 없습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를 줍니다. 주식은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50대라면 금 20%가 적당합니다.
아직 공격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60대라면 금 30%, 안정성을 더 높이는 겁니다. 70대 이상이라면 금 40%,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금의 비중을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1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금은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떻게 사야 할까요? 금을 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실물금입니다. 금 덩어리를 직접 사는 겁니다. 장점은 세금이 없습니다. 10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게 주는 안심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관입니다. 집에 두면 도둑이 걱정됩니다. 은행 금고를 빌리면 1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살 때 국제 금값보다 5에서 7% 더 비싸게 삽니다. 팔 때도 3에서 5% 싸게 팝니다. 두 번째, 금 통장입니다.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10만 원, 20만 원 소액부터 살 수 있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점은 수수료입니다. 살 때 2%, 팔 때도 2%, 실물로 찾을 때 또 수수료가 붙습니다. 세 번째, 금 ETF입니다.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 상품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주식 사듯이 클릭 몇 번이면 삽니다.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세금입니다. 수익에 대해 15%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매년 운용 보수도 냅니다. 네 번째, 금 펀드입니다. 장점은 전문가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단점은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할까요? 3천만 원 이하라면 금 통장 50%에 금 ETF 50%, 소액이니까 편리함이 중요합니다. 5천만 원이라면 실물 금 70%에 금 통장 30%, 실물의 장점을 살리되 유동성도 확보하는 겁니다. 1억 원 이상이라면 실물 금 80%에 금 펀드 20%, 대부분을 안전하게 실물로 보관하되 일부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그럼 이제부터 5년 로드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첫 달 준비 단계입니다. 오늘 저녁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네이버를 여십시오. 검색창에 한국금거래소라고 치십시오. 파란색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해보면 금 시세가 보입니다. 오늘 날짜와 금액을 메모장에 적으십시오.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남 씨도 일주일 동안 금값만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패턴이 보이더래요. 아,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그러니까 급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은 투자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전체 자산에서 20에서 30%, 그리고 그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인지 확인하십시오. 최소 5년은 안 쓸 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달에는 첫 매수를 시작하세요. 은행에 방문하세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어디든 좋습니다. 금통장을 개설하세요. 창구 직원에게 금통장 만들러 왔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30만 원씩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직원이 다 알려줍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자동이체일까요?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자동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달부터 1년까지는 분할 매수 기간입니다. 매달 꾸준히 사세요. 금값이 떨어지면 기뻐하십시오. 싸게 사는 겁니다. 금값이 오르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평균 단가를 맞추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값이 10% 이상 급락하면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이게 기회입니다. 2년째부터 5년째까지 장기 보유 기간입니다. 이제 사는 걸 멈추세요.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다. 금값이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팔지 마십시오. 왜 5년일까요? 금의 진가는 5년 이상 가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에 투자를 했건 수남 씨가 말했습니다. 1년째엔 불안했어요. 2년째엔 조금 익숙해졌어요. 3년째부터는 완전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금 통장이 제 든든한 노후 준비예요. 자, 이제 실물 금을 사셨다면 보관 또한 중요하겠지요. 보관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은행 금고입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1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듭니다. 큰 돈 아닙니다. 둘째, 집 금고입니다. 요즘 10만 원대 금고도 정말 좋습니다. 디지털 비밀번호에 지문 인식까지 됩니다. 수남 씨도 10만 원대 디지털 금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 두고 비밀번호는 손자 생일로 했대요. 안전하고 마음도 편하다고 하는데요. 집에 금고 두시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영상 하단에 후기가 좋은 금고를 올려놓을 테니까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셋째,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하는 겁니다. 절반은 은행 금고에, 절반은 집 금고에.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자식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금이 어디 있는지는 배우자만 알고 있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몇 분의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의 금 투자는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인천에 사시는 조영희 씨, 72세입니다. 영희 씨는 작년에 금을 사셨습니다. 2천만 원어치를 사셨는데요. 그런데 실수를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실수였을까요? 프리미엄을 확인 안 하셨습니다. 영희 씨는 동네 금은방에서 금을 사셨습니다. 한국금거래소 시세보다 10% 비싸게 사셨습니다. 2천만 원에 10%, 200만 원을 더 낸 겁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후회하셨습니다. 왜 한국금거래소 가격을 확인 안 했을까? 왜 비교를 안 했을까? 여러분, 금을 살 때는 반드시 한국금거래소 시세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은행이나 한국금거래소에서 사십시오. 동네 금은방은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 수원에 사시는 78세 김태식 씨인데요. 작년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 금 투자하세요? 저희는 월 4% 수익을 보장합니다. 안전합니다. 태식 씨는 솔깃했습니다.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첫 달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달도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셋째 달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회사를 찾아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식 씨는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첫 2달 받은 400만 원은 자신의 돈이었습니다. 월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100% 사기입니다. 금은 직접 사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한국금거래소에서, 증권사에서 사세요. 모르는 회사, 처음 듣는 회사는 절대 피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금값이 떨어진다고 패닉에 빠지지 마십시오. 금값은 오르내립니다. 어느 날 10%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무서워서 팔아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떨어질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더 사야 할 때입니다. 문석 씨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엔 400만 원 손해보고 밤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알고 나서는 떨어질 때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금 투자의 적은 금값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투자를 한 지 5년이 지나 2030년이 됩니다. 과연 금값은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의 예측대로라면 한 돈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80만 원에 산 금이 120만 원이 됩니다. 50% 수익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절반을 파십시오. 원금을 건지는 겁니다. 3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3천만 원어치를 파는 겁니다. 그럼 남은 금은 완전히 공짜가 됩니다. 원금을 건졌으니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남은 금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공짜니까요. 두 번째, 남은 절반은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150만 원, 200만 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목표가를 정하세요. 150만 원이라고 칩시다. 거기 도달하면 또 절반을 파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남은 4분의 1은 평생 가지고 가십시오. 이건 보험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절대 다 팔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마지막 4분의 1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세요. 수남 씨는 말합니다. 저는 이미 원금을 다 건졌어요. 지금 남은 금은 다 수익이에요. 이걸 언젠가 손자한테 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물려주는 금이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석 씨 기억하시죠? 새벽 2시에 잠 못 이루고 거실에 앉아 계셨던 분. 3천만 원을 하루 만에 다 넣고 400만 원 손해보신 분. 1년이 지났습니다. 금 투자 전문가 석진 씨는 문석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밤에 잘 주무세요? 아, 이제 잘 자요. 금값도 안 봐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해요. 어르신, 뭐가 달라지신 거예요? 원칙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3천만 원 한 번에 넣었잖아요. 그게 실수였어요. 지금은 매달 50만 원씩 사요. 자동이체로요.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신경 안 써요. 그럼 처음에 손해본 3천만 원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수익이에요. 3천만 원이 지금 4,500만 원 넘었어요. 거기다 매달 50만 원씩. 1년 동안 산 게 또 있고요. 마음이 편하세요? 너무 편해요. 아내한테도 말했어요. 여보, 나 금 투자하고 있어. 우리 노후 준비하는 거요. 아내가 잘했다고 해요. 문석 씨가 바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칙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사지 않기, 매달 조금씩 사기, 5년은 절대 안 팔기. 이 세 가지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불안한 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금 투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석 씨의 불면의 밤, 수남 씨의 성공 비밀, 영희 씨의 프리미엄 실수, 태식 씨의 사기 피해, 그리고 금 투자 전문가가 말하는 세 가지 법칙,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금값이 80만 원입니다. 비싸 보이시나요?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시나요? 20년 전엔 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비싸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엔 13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너무 올랐다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제일 쌌습니다. 10년 후 2035년 금값이 200만 원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2025년 80만 원일 때가
제일 쌌다고 말할 겁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닙니다.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오늘 저녁 8시 저녁 드시고 소파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리모컨 대신 휴대폰을 드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네이버를 여세요. 한국금거래소를 검색하세요. 금값을 확인하세요. 메모하세요. 딱 10분입니다. 10분이면 첫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 가세요. 금 통장을 만드세요.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5년을 기다리십시오. 2030년. 여러분은 오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을 바꿨다. 10년 후 손자가 물을 겁니다. 할아버지, 우리 유학 갈 돈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10년 전부터 준비했단다. 그 10년이 오늘 저녁 8시부터 시작됩니다. 금 투자는 하루아침에 부자 만들어주는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20년, 30년 지켜온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금 투자 전문가 석진 씨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금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20년째 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금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여러분도 10년 후, 20년 후 똑같이 말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금 투자에 대한 생각이 좀 정리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잘 유지되고 불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 투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유용한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금을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소중한 지인에게 오늘 영상을 지금 공유해 주세요. 5년 뒤에 너무나 고마웠다고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세요.